해외 자회사의 수익, 혹시 장부에 적힌 숫자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미국 모회사의 세금 계산대 앞에 서면 그 숫자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그 비밀의 열쇠, 바로 IRS 양식 5471의 스케줄 H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스케줄 H는 해외 법인의 그 진짜 수익, 그러니까 미국 세법 관점에서의 이익과 이익잉여금 EMP를 계산하는 서식입니다. 단순히 외국 장부상 이익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과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외국 장부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이걸 미국 세법이라는 뭐랄까 필터로 한번 거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온 EMP가 결국 미국 모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이나 또 해외에서 낸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지 그 외국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의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작점, 일본 항목부터 좀 볼까요? 외국 법인의 장부상 당기순이익, 이걸 기능통화, 석셔널 커런시로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기능통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능통화는 해당 해외 법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자회사는 유로화, 일본 자회사는 엔화 이런 식이죠. 모든 계산은 여기서 이 기능통화로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통화 기준 순이익이 바로 ENP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번 항목부터 조정이 들어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미국이랑 외국의 회계 처리나 세법이 다르다 보니 그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차이, 아니면 자본이득이다 손실 계산 차이, 또 실제로 납부한 외국 법인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 그런 차이들이요? 네,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외국 기준의 이익을 미국 기준의 경제적 실질 이익 개념인 EMP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나중에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렇게 조중할 것들을 다 더하고 3번, 빼서 4번, 5A 항목에서 드디어 기능통화 기준의 단기 EMP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DSTM이라고 달러 근사 분할 거래 방식 이걸 쓰는 법인이라면 OB 항목에서 관련 손익도 반영을 해줘야 하고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기능통화 기준 EMP, OC가 계산됐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고요? 소득 유형별로 또 나눈다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분류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법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 처리 방식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나 배당 같은 약간 투자 성격의 수동소득, 패시브 캐테고리랑 실제 사업 운영에서 나온 일반 소득, 제어럴 캐테고리는 나중에 해외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 제재 대상 국가 관련 소득, 섹션 901J 캐테고리라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제재와 관련해서 특별 관리되는 소득이고요. 각 국가 코드랑 금액을 명시해야 하죠. OCCIVA-D. 이 분류가 정확해야 나중에 시줄 J 같은 다른 서식이랑 연결돼서 미국 모회사의 최종 세금 부담이 올바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총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성격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정말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이제 마지막 OD 항목에서는 이렇게 기능통화 기준으로 계산되고 분류된 ENP를 최종적으로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환산하는 거죠? 달러로요? 네. 이때 적용하는 평균 환율은 바로 아래 5위 항목에 적어주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들의 EMP가 미국 달러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합쳐지고 비교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스케줄 H라는 게 외국 자회사의 장부상 이익에서 시작해서 미국 세법 기준에 맞춰서 여러 조정을 거치고 그걸 또 소득 유형별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을 미국 세법이라는 일관된 잣대로 측정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핵심 도구인 거죠. 서로 다른 기준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MP를 정확히 계산하는 건 단순히 규정 준수를 넘어서 사실은 기업의 국제적인 세금 전략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회계 기준과 세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국가 간 기준의 차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들에게 단순히 골치 아픈 행정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기회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